하지 말랬잖아. 오죽하면 부모가 저러겠어. 10분 이상 넘지 않아요. 기다려주세요. 엄만 좌장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훈육 전문가 임영주입니다. 제가 2차 시에서는요, 훈육과 학대가 한 끗 차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훈육과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보면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럴 땐 어떻게 훈육하는 것이 좋을까? 네, 질문을 받는 시간입니다. 질문 주시겠어요? 공공장소에서 훈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공공장소. 집에서는 그래도 좀 편하죠. 그렇죠? 훈육하기가. 근데 공공장소에서는요, 이 타인을 의식해야 돼요. 얘도 지금 힘들게 하는데 다른 상황도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두 가지 때문에 더 힘드신 경우가 있거든요. 이 공공장소가 뭐 여럿의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밖에 좀 자유로운 뭐 예를 들면 잔디밭이나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강연장도 있을 수 있고 뭐 식당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곳이겠지만 기본적으로요. 아이의 체면이 손상당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자라고 생각하면은요, 다른 분들을 더 많이 의식하는데 참 고운 마음이세요. 좋은 마음인데 아이 입장 먼저 생각을 하자면은요, 이 아이가 망신당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를요, 번쩍 안을 수도 있고 또 아이의 또 나이상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손을 콱 낚아채지 마시고요. 제가 손독이란 말 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애들 있잖아요. 나 지금 되게 아프다, 싫다 이런 느낌을 가급적 주지 마십시오. 대신 방법이 있습니다. 앞이요, 앞. 앞이 뭐냐면 이렇게 지그시 누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탁 잡아서 누르는 게 아니라 꽉 잡은 다음에 이건 뭐냐면 언어로 하자면요. 잠깐 엄마랑 나가야겠어.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해서 있잖아요. 안 올 수 있으면 안 오면 좋아요. 근데 거기서 일어나. 나갈 거야. 여기 사람들 많지? 하지 말랬잖아. 자꾸 이러다 보면은요, 오히려 이 상황이 더 악화가 돼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얼른 아이랑 다른 공간으로 간다. 식당 밖으로 간다든가. 그런 다음에 자존감 훈육의 원칙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지 않는 곳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음성, 도레미파 솔라시 중에서 도레미 정도가 좋아요. 그 다음에 표정은 웃지도 마시고요. 어떤 때 보면요,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보면 또 귀여울 때가 있습니다. 아유, 네,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가. 그러지 마세요. 예쁘든 밉든 평정심, 그래서 표정을 엄격하게 짓는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땐 무표정이 좋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표정 갖고 있거든요. 무표정으로, 그 다음에 담담히 얘기하세요. 길게 얘기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뛰어다니면 안 되는 곳이야. 그 다음에 잠깐 아이 반응 보세요. 엄마가 여러 번 얘기했었어. 그런데 네가 자꾸 뛰어다녔어. 두 마디죠. 자, 이제 들어갈 건데 또 뛰어다니면 우리는 진짜 집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세요. 상황상 이건 응용하세요. 근데 세 번째, 집에 갈 거야. 근데 집에 가지 못할 상황이야. 뭐 예를 들면 어른들의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그럼 세 번째 말은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간다고 했으면 정말 아이가 반복된 행동을 했을 땐 집에 가셔야 됩니다. 음식이 아깝고 또 이 분위기가 아깝다 하더라도. 그래서 엄마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의 내용은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공장소에서는요, 그 자리에서 하지 않고 그 장소에서 벗어난 공간에서 둘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볼까요? 유난히 떼쓰고 아예 네. 들어 누워버리는 아이들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갈 거야? 갈 거야? 진짜 엄마 간다? 이렇게 말로 하고 계속 주변을 엄마가 계시는 경우도 있고요. 냉정하게 지금 우리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떨쳐놓고 말도 하지 않고 진짜 가는 거. 그러니까 주변 분들은 진짜 저 엄마랑 할머니랑 멀리 가는 것까지 보일 정도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됩니다. 아이의 또 기질상 일어나서 막 울면서 뛰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든가요? 그 아이는 어떻게 했었나요? 나중에 이제 할머니가 가시던 할머니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수습해서 아이 데리고 간 것 같군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밖에 나가면은요, 뭔지 알아요. 집에서부터 더 센 아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은 들어주겠지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거 보니까 우리 아이가 뭐가 돼도 될 것 같군요. 보통은 막 무서워서 뛰어가서 아니라고 가지 말라고 이러면서 뛰어가기도 하는데 이 같은 상황도요 아이들마다 좀 다르게 반응할 건데 자 부모님의 반응은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애가 들어놓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추측해 보자고요. 그리고 또 부모끼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부모가 저러겠어.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애가 그래도 그랬지 놓고 가는 게 어딨어. 이게 또 관점의 또 차이도 있겠지요. 하지만 속상하고 오죽하면 저럴까 하는 마음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장소가 만약에 주변에 위험한 것이 있다면 뭐 마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풀밭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피크닉을 간 상황이라면 거기 도시락도 놓여 있을 수 있고요. 그래요. 그럼 떼부리다 보면 애가 조절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한 발 버둥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도 본 경우인데 그 도시락 통을 있잖아요. 팍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더 화가 나죠. 지금 이 장면으로도 지금 벅차. 어찌할 줄 모르는데 이 아이가 그걸 넘어뜨리고 쏟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일단은 빨리 물건을 치우세요. 이거는 아이를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 우선으로 해서 일어나라고 했다. 너 지금 여기 주변에 뭐 많은데 너 그러면 이제 쏟는다. 이렇게 아이 먼저 챙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진짜 아이를 챙긴다면 위험 요소 제거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또한 공공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아빠가 계신다면 또는 엄마가 감당할 수 있다면 아이를 일단 안아가지고 있잖아요. 꽉 이렇게 진정시키세요. 우리 왜 놀랄 때 여기 누르지 않으세요? 누르잖아요. 이게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때 강보에 우리 아이 이렇게 쌓아놓으면 경기 좀 덜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아무리 그래도 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해. 조그맣게 해요. 조그맣게 하다 보면 애가 있잖아요. 소리내 울다가도 뭐라고? 이런 애도 있어요. 네, 조그맣게 얘기하시고 몰라 소리 계속 지르면요. 가만히 계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 악수고요. 엄마나 할머니가 소리 지르시면 그야말로 정신이 없어지거든요. 치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세요. 가까이 가서 기다릴게. 이거 하실 수 있잖아요. 기다릴게, 기다려줄게. 그런 다음에 조용히 다른 거 막 치우면서 기다리지 마세요. 두 분이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이 아이를 집중해서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두 분이 얘기하지도 마시고요. 휴대폰 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 진정시키는 게 1번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부수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세요. 하루 종일 우는 아이 없어요. 못 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애가 이렇게 눈치 보죠? 그럼 그때 말할 타이밍이에요. 기다리고 있어. 이제 일어나자. 진짜 갈 시간이야. 하고 얘기하세요. 그런 다음에 있잖아요. 이거는 아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예요. 안거나 그렇게 못할 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조금 지체되더라도 아이하고 이야기 될 때까지는 시간을 할애하시는데 아마요. 여러분 제 경험상 많은 상담 경험상 10분 이상 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요 20분 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요 악화시켜서 그러세요. 애를 약 올리거나 간다고 자꾸 그러거나 다른 일 하시면서 애한테 집중하지 않을 때 저 지금 영상 찍거든요. 저한테 집중할 때 저는 말이 더 잘 나와요. 준비되어 있는데도 우리 아이한테 집중하면요 애가 더 그럴 것 같죠? 더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가 수습할 수 있습니다. 애 믿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네. 형제를 서로 너무 심하게 때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형제 싸움은 있잖아요. 진짜 뭐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서부터 나오죠. 형제 다툼, 형제 싸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몸싸움이네요. 동생이 형을 때린다든가 또 형이 동생을 때린다든가 아니면 자주 다툰다든가 자매지간에 말싸움도 엄청나죠. 또 하나면 또 핥히기도 하죠. 지금도요. 그래서 이렇게 볼에 보면 저희 또래들은 볼에 상처 나면 보통 이제 싸우다가 상처 냈어요. 엄마들 아주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형제 싸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몸싸움 할 경우에는요. 몸을 떼놓는다 해요.
거기서 니네 또 싸우네. 왜 그러니? 왜 좋게 놀자고 했잖아.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면서 왜 형제끼리는 그렇게 아주 전생의 원수가 만났나 보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필요 없습니다. 몸싸움엔 몸으로 떼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각각 떼놓고요. 형제 싸움의 비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싸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방법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부모님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형제 싸움의 많은 질문 가운데 어떻게 하면 동등하게 훈육할 수 있을까요? 이 동등이란 말은 뭐냐면 얘도 마음 상하지 않게 분량 똑같이 나만 더 혼냈어 이런 거가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형제 지금 진짜 치고 받고 싸우더라도요. 이 방법 하는 것이 떼놓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엄마가 조금은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둘이 해결할래? 아니면 엄마가 해결해 줄까? 뭘 선택할까요? 자, 만약에 엄마가 해결해 줘 라고 한다면 하십시오. 그러면 둘이 해결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령이 몇 살이냐에 따라서 둘이 해결할래? 아니면 엄마가 할까? 맞아요. 연령이 높아질수록요. 그동안 들었던 엄마의 잔소리 효과를 알기 때문에 둘이 해결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럴 거예요. 자, 이거는요. 형제끼리 이미 몸싸움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몸싸움도요. 아이들이 15초, 20초 넘지 않아요. 왜냐면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싸우면서 애들 그렇게 기분 좋지 않아요. 엄마한테 들을 잔소리도 다 생각났기 때문에 이제 그만 싸웁니다. 자, 그럴 땐요. 정확하게 훈육할 땐 여러분 목소리 빨리 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영상 찍는 건 여러분들한테 지루하지 않게 들려드리려는 속도죠. 훈육할 땐 좀 천천히 말해야지. 높이지 말아야지. calm down.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자,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둘한테. 그럼 장소는 엄마가 정해줄게. 얘들한테 이제 의견 들었기 때문에. 왜냐면요. 엄마가 보고 계시는 게 좋으세요. 엄마는 개입하지 않겠지만 보고는 있을 거야. 그럼 처음에 저기 가서 있죠.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막 그러죠.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형제가 손잡고 옵니다. 아니면 보낼 때 이야기 다 끝나면 손잡고 와. 그런 다음에 왔어요. 어떻게 됐어? 내가 미안하다고 했어.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서로 또 그때 2차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자기 말만 하기. 이번엔요. 만약에 둘이 화해가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러면 엄마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믿었어. 너희들이 둘 다 잘 해결할 줄 알았어. 사실 싸울 수는 있어. 이건 실수거든. 그런데 싸움을 해결하는 거는 문제 해결력이 있다는 거야.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 근데 얘들아, 싸움을 조금만 줄여보자. 싸우지 마는 사실 안 돼요. 싸움을 조금 줄여보자. 엄마는 그랬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고맙다. 둘이 해결해 줘서. 대신에 엄마가 너희들한테 소리 안 지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너는 형이 돼서 왜 그러냐? 너는 왜 동생이 형 말을 안 듣냐? 그러면 이제 동등하게 혼낸 것 같지만 둘 다 억울해요. 우리는요, 이 아이들 속사정 몰라요. 이렇게 손들었을 때 엄마가 보면은 나를 혼내지만 이 손들기 전에 얘가 날 먼저 발로 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어휘력도 늘고요. 이럴 때 어떻게 말하는 건지 토론 실력도 늡니다. 기다려주세요. 엄마는 좌장만 하세요. 열심히 훈육을 했는데 아빠가 다 버려놔요. 그러다도 애가 되게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엄마가 훈육해 놨는데 아빠가 이 상황을 다 그러니까 막 망쳐 놓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엄마는 훈육자, 아빠는 상관하지 않게 이렇게 또 부부끼리 또 육아관을 일치시킨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질문하신 것처럼요. 엄마가 훈육할 때는요. 아빠가 뭘 애들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망쳤는지 이제 상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번 좀 예상하건대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이제 그만 혼내. 이리 와 아빠랑 저기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기분 풀어.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게 부모님의 작전이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엄마 입장에서는 내는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아이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날 혼냈고 이분은 날 괜찮게. 근데 아이가 크면 엄마한테 혼나서 아빠가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지만 아이가 어려우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님의 육아관 일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엄마를 악역하게 하고 아빠는 훈육에서 빠진다. 왜냐면 잘못하면 서로 어긋날 수 있으니까 라고 했다 하더라도요. 아빠는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만약에 아빠가 훈육할 때는 엄마가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싫을 수도 있습니다. 밉고요. 우리가 육아의 일치 또는 또 융통성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먼저 부부가 먼저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플랜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훈육할 때는요. 옆에서 훈수 두거나 아니면 말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피하시는 방법이 좋고요. 만약에 아빠가 생각하기에 아내가 저 정도 가지고 아이한테 혼낼 일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자리에서 개입하지 말고 계시다가요. 나중에 아내하고 또는 이 반대 입장도 있겠죠. 그럴 땐 부부가 여보 사탕 1개라고 정했지만 그 정도에서 2개는 괜찮지 않을까? 뭐 라든가 해서 부부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이가 없는 데서 나누는 게 좋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일관성을 가지고 융통성 부분까지도 통일하는 것이 아이들 훈육하는 데 있어서 4번, 5번 할 거를 2번, 3번으로 줄이는 효과도 있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교육 전문가, 훈육 전문가 임영주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육아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